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의학 상식입니다. 오늘은 습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습진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친숙한 질환입니다. 누구든지 피부가 간지러보지 않은 분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습진이야말로 정말로 잘 낫지 않고 고질적으로 참 많은 고생을 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습진은 한방으로 참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거든요.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진이 무엇일까? 그러면 일단 습진은 먼저 피부가 붉어집니다. 그리고 간지럽습니다. 긁으면 물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긁다 보면 조직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물이 납니다. 진물이 나면 당연히 지저분하겠죠. 이걸 긁다 보면 나중엔 피부가 두꺼워지고 호흡을 안 하게 되고 나중엔 태선화라는 그런 특수한 그런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꼭 피부가 꼭 가죽같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피부는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는 끊임없는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예, 초기 습진에는 이렇게 발적, 물집, 구진, 부종 등 증상이 있지만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예, 태선화라는 그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피부는 굉장히 간지럽게 됩니다. 넘겨주시면은요. 그렇다면 습진은 대체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보면 습진에는 크게 밖에서 온 습진이 있고 안에서 오는 습진이 있습니다. 밖에서 온 습진은 대표적인 게 주구 습진이죠. 그래서 물을 닿는다든지 세제를 닿았을 때, 즉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는 습진입니다. 내인성 습진은 대표적으로 내부의 면역계가 지금 발생하는 습진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에서는 외인성으로는 주부 습진이 있다면 내인성으로는 한포진이 있습니다. 다음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한포진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인체 내부의 면역 상태와 관계돼서 증상이 생겨나고 악화되고 또한 호전되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습진은 어떻게 치료할까? 넘겨주시고요. 보통 양방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상당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역계에서도 문제가 일으키고요. 그리고 또한 피부가 약해지는 그러한 큰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습진의 경우엔 원래 근본 원인이 따로 있을 때 스테로이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증상만 해결합니다. 그래서 전혀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예, 넘겨주시고요. 예, 습진은 그래서 크게 밖에서 온 습진은 피부의 제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치료하게 되고요. 예, 다음 장이요. 내인성 습진은 내부 장기와 면역력의 안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치료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한방적으로는 땀을 내서 치료하는 발표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피부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의 재생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본적으로 몸의 정상적인 그러한 생명 능력, 즉 피부의 정상적인 회복 능력이 갖추어 있을 때 그때에만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됩니다. 만약에 피부의 정상적인 회복력이 있지 않고 또한 염증이 너무 극심한데 땀을 잘못 냈다가는 좀 큰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청열, 리습, 보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청열은 염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리습은 부종을 치료하는 거고요. 보호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 기능을 끌어올림으로써 회복력을 촉진시켜서 염증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 염증이 해소되고 부종이 치료되고 그리고 기능이 더해졌을 때 인체는 땀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땀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부의 염증을 해소시킨 이후에야 비로소 땀을 내야 되는 경우죠. 이 아이 경우는 제가 치료해드리는 아토피 아이인데요. 참 되게 피부가 빨갛고 되게 안쓰럽습니다만 많이 좋아진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화울발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습진이 오래됐을 때는 몸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계 이상 반응이 고착화된 경우에서 어혈이라든지 담음 같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러한 습진들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역시 좀
되게 어려운 질환들이 많습니다. 양방에서 면역제제를 오래 드신다든지 해서 난치성일 때 보통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장누수 증후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보인 아기의 아토피처럼 장 내부의 증상과 습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피부는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부는 호르몬을 통해서 마음을 투사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장 내부의 환경을 투사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다 그러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장이 무언가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습진의 경우에도 장내 환경과 그리고 또한 호르몬 체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상당히 관련을 많이 맺고 있게 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습진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드시 악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화장품인지 아니면 무슨 열기인지 어떠한 문제인지 반드시 민감하게 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고양이 알레르기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는 장 내부가 혈관을 통해서 투사되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면 혈액이 탁해지고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하나 있다면 소변색이 하얘지게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 내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아니면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름진 것, 튀김, 그리고 닭, 매운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습진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상처가 난 조직이 있다면 반드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호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바셀린이라든지 아니면 보습 로션을 충분히 바르셔서 피부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만약에 물을 만져야 되는 그러한 주부라면 비닐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장갑을 끼고 고무 장갑을 끼시는 것이 그런 피부 보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습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습진은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많이 앓는 질환이지만 잘 낫지가 않고 오랫동안 괴롭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전문적인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원행 원장이었습니다.